노자 도덕경이 헬엄마가 이제 예전에 한번 티토크 때 관심 갖고 얘기하셔서 제가 간만에 이제 한문 공부도 다시 복습하면서 봤습니다. 노자의 그 도덕경은 좀 오해가 된 부분이 많은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물론 도라는 근본적인 거 얘기가 서두에 좀 나오다가 중반 후반부부터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삶의 실용적인 실천적인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의 학자들 중에서 한문에 대한 훈련이 이제 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거기서 기 뭐 이런 거를 도출해가지고 도교 쪽으로 이제 오해해서 얘기를 하죠. 노자에 대한 이해 중에서 제가 이제 헤라 엄마한테 여쭤보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챕터들이 있지만 이제 8장에 보면은 상선약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최상의 어떤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조금 내려가면 상선은 어떤 근본적인 얘기고 본질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수순에 중선, 하선 그런 표현은 없지만 거기에 해당한 내용으로서 예를 들면 뭐 머물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마음을 또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할 때 뭐 등등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과 비유한 그 마음의 근본 자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제 조언처럼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도인들은 늘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늘 느꼈어요. 헤라 엄마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얘기에 머무는 걸로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자가 비유한 물 이것과 관련돼서 헤라 엄마가 좀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수행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의 성질이 바로 마음, 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과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물의 성질이 사실은 되게 유연하잖아. 잘 굽혀요. 이게 굽힐 거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치?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치솟지 않죠. 항상 낮아져. 이게 절대선인 거야. 항상 사람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저기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단 낮아지기만 하면 나를 낮게만 낮추면 처세술에 있어서 이거 이상 가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애고들은 꺾기가 힘들어요. 물은 꺾는다는 생각도 없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나무보다도 더 그냥 당연히 아래로 흘러버려. 최고의 선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처세술 할 때 물과 같이 한다는 거 뭐냐? 당연히 아래로 가는 거야. 근데 아래로 갈 때 물이 내가 낮아진다, 내가 굴욕스럽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 당연히 낮은 데로 딱 고이는 것처럼 사람이 처세술 할 때 첫 번째 물의 성질과 닮은 건 무조건 아래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나를 낮추고 아래로 가. 그러면 그게 높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대에서는 국민들한테 하다못해 담화문 하나를 발표할 때도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를 국민을 높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절대 국민들이 높이 보고 위로하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애고들이 꺾기 싫어하는 애고들은 내가 그렇게 나를 낮출 때 날 무시할까 봐 나를 꺾지를 못하는데 물의 성질을 닮으면 서세술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죠. 또 하나 물은 이런 그릇에 담으면 여기에 딱 맞게 담겨요. 그쵸? 또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또 네모난 그릇에 담기고 항상 다르죠.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이 공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과 어린아이와 얘기할 때와 어른과 얘기할 때 달라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다혈질이고 활발하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그 사람이 조금 조용하고 내성적이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그 사람이 이쪽으로 막 꽃을 보는 걸 좋아해 또는 도시를 좋아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는 그거를 물은 항상 맞춘다는 생각도 없이 함께 해줘요. 함께 해줘. 침착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침착해지고 내가 활발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활발해지고 애기한테 가면 애기로 놀았다가 연세 드신 분하고 가면 또 그 마음으로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 물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과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서 항상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물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최상의 선이에요. 또 하나 물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이롭게 하죠. 가뭄이 있을 때 사람이 물 없으면 죽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뽐내지 않아. 그리고 어느 곳에나 있어요. 물은. 그래서 항상 늘 있고 항상 도움을 주는데 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너무 힘든 걸 느껴. 이럴 때 최상의 선이죠. 그 사람이. 우리도 그런 걸 느껴요. 제자 아가들 중에도 늘 내 뒤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뭘 하다가 이야기가 사라지면 너무 이게 답답하고 피로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최상의 선인 거야. 근데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사라져도 조용할 뿐, 별로 답답하거나 뭔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물의 성질이 그런 거지. 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값비싸게 매기지 않아요. 늘 주지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항상 있어. 근데 없으면 난리 나죠. 가뭄이 되고 하면. 그런 존재로 산다면 그게 진짜 도가 아닐까. 정말 낮아져서 그 물의 성질대로 산다는 건, 근데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낮아지면 모든 화를 면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우면 화를 특히 면하고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요새 애고들이 문제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남을 돕는 일은 피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야. 물의 성질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화를 당하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도가 된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죠. 늘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게 되고 사라지면 되게 보고 싶고 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존재. 그게 물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부차적인 상선약수 후반부에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 어려워. 그걸 다 따져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어려우니까 제가 가장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를 한다면 가장 쉬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자꾸 꺾어라 하잖아. 꺾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낮은 곳으로 가라. 무조건 낮아져라. 요거만 진리로 물의 성질과 같이 산다면 그러면 화를 100% 면할 거예요. 항상 그걸 어겨서 화를 당합니다. 이거는.